안녕하십니까. 헤어드라이어 소음기 제작 발표를 진행할 정혜민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개발 배경, 제작 과정,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머리를 말리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데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중 하나로 제품 사용 시 사용자와의 거리가 짧아 귀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음은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헤어 드라이어 소음기 제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드라이어의 소음은 작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라이어는 공기를 흡입하고 이를 높은 속도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난방 요소가 작동함에 따라 공기는 데워지며 공기 분자의 빠른 움직임은 소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드라이어의 날개, 바람물로부터 나오는 빠른 공기 흐름과 바람물관의 마찰 역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모터와 팬에 의한 유체 소음을 제어하면 소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에서 지저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팬과 유로에 의한 유체 소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피크 소음입니다. 이런 피크는 배수로 나타내는 게 특징인데 예를 들어 600Hz에서 피크가 나타나면 다음 피크는 1200, 1800, 24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음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헬름홀츠 공명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헬름홀츠 공명리는 유체 또는 공기가 흘러갈 때 그림과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이 형상 때문에 공기가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을 하게 되는데 공진하는 만큼 소음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드라이어가 발생시키는 주요 주파수를 선택하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투과율과 투과 손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림처럼 드라이기 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소음이 입사되면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되고 재료에 흡수된 후에 나머지는 후면으로 투과하는데 재료의 한쪽 면에 입사되는 소음 대비 후면으로 통과되어 나오는 소음의 비율을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투과 손실은 차음 성능을 데시벨 단위로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며 입사되는 소음에서 투과되는 소음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투과 손실 값이 클수록 차음 성능이 우수합니다. 투과 손실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어 드라이어 소음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테스트랩을 통해 소음 측정 및 드라이어의 주파수를 확인하고 솔리드웍스를 통해 소음기 모델링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3D 프린터로 실물을 출력해 엔시스 프로그램으로 투과 손실을 해석했습니다. 헤어 드라이어의 소음기를 제작함에 있어 최종 목표는 드라이어의 피크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헤어 드라이어에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한 드라이어만의 오리지널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피크 소음은 배경 소음 대비 얼마나 높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큰 3X 성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X 부분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1785Hz의 주파수에서 53.1dB이 측정됐습니다.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작한 소음기의 기본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형상은 소음기 내부의 빈 공간이며 이 빈 공간은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해석은 헬름홀츠 공명기의 내부 공기 형상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엔시스에서는 투과 손실 해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엔시스를 사용해 목표 주파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목표 주파수를 도출해내고자 만들어낸 소음기의 파라미터 스터디 표입니다. 머플러의 길이, 두께, 외경, 출구 직경 등을 조절해 목표 주파수에 근접하게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길이는 주파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확인됐고
출구 직경은 투과 손실과 주파수의 일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목표 주파수와 소음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요소는 머플러의 두께와 외경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부분의 치수를 조절해 주파수를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머플러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외경이 커질수록 타겟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표 주파수에 근접하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추세선을 넣어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모델링 제작과 엔시스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엔시스 해석 과정 화면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원하는 해석을 설정하고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는 해석 결과인 투과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더 상세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해석 결과는 투과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투과 손실이 커지는 것, 즉 소음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음기 중간 부분의 외경을 늘린 결과 소음기의 직경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외경을 접는 형상을 적용했습니다. 소음기의 중간을 접은 결과 목표 주파수인 1785Hz에 근접한 1780Hz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수정한 모델링으로 최종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종 해석 결과는 1786.7Hz입니다. 정확하게 1785Hz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도면 치수를 정수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공기를 모델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은 공기를 포함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3D 출력 전 소음기의 겉면을 모델링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소음기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적층식으로 쌓아가는 방식의 프린터이기 때문에 소음기 중간에 지지대가 없으면 출력이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델링을 두 개로 나눠 출력했고 테이핑을 통해 소음기를 완성했습니다. 출력 후 소음기의 주파수를 확인하기 위해 주파수 생성 어플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주파수를 10Hz 간격으로 증가시켜 측정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만약 소음기가 없었다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부분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소음기의 영향으로 특정 주파수에서 소음이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810Hz에서 투과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엔시스 해석 결과보다 약 30Hz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의 목표 주파수는 약 1780Hz이므로 해석 목표 주파수를 1780이 아니라 1750Hz가 나올 수 있도록 재해석했습니다. 앞에서 실제 측정값이 해석보다 30Hz 정도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목표 주파수보다 30Hz 낮은 1753Hz에서 피크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길이를 2.25mm 연장하여 다시 제작했습니다. 최종 해석 결과입니다. 3D 출력 전 드라이어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고정 홈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소음실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출력본을 이용해 다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다른 주파수에서는 평균 42.32dB의 값을 유지하지만 목표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천천히 감소하다가 목표 주파수인 1785Hz에서 최저 데시벨을 찍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소음기를 통해 목표 주파수에서 투과 손실만큼 데시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파수와 근접한 1786Hz에서
소음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에 소음기를 장착한 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목표 주파수였던 1785Hz와 근접한 1783Hz에서 피크 소음이 포착됐고 헤어드라이어의 오리지널 소음보다 낮은 소음이 확인됐습니다. 피크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입니다. 소음기 장착 전에는 약 53dB이었고 소음기 장착 후에는 46dB로 확인되어 대략 6dB의 소음이 감소되었습니다. 6dB의 의미는 똑같은 소리를 내는 두 개의 스피커 중 하나를 치웠을 때 감소되는 소음과 같은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소음기는 피크가 하나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선 효과적이었지만 시험에 사용된 헤어드라이어처럼 피크가 여러 개 존재하는 소음에서는 하나의 피크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소음 감소 수준을 직접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러 개의 피크 소음을 감소시키는 소음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